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앤트맨의 주식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개미 주식 투자자 앤트맨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4일 비가 오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내내 장마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 피해 없게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뭐 별다른 준비를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지금 부산 쪽 이런데 지금 물난리가 많이 나서 또 요번 주말 또 포함해서 여기 강원도 쪽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계곡이나 뭐 이런데 좀 놀러 가는 거를 약간 취소하시고 장마가 끝나고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다음 주나 8월 초에 또 휴가철 이용해서 머리도 식히고 좀 재밌게 휴가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번 주 내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니까 비가 좀 어느 데는 좀 오긴 와야 되죠. 좀 농사도 생각하고 이러면 좀 와야 되는데 또 도시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비가 또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또 안 좋은 점들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비 피해 없게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뭐 별로 재미없어요. 오늘 크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일단 뭐 코스피 2200포인트인데 시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기관 쪽에서 좀 던지고 있고요. 개인들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뉴스를 봤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많이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제가 기사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빚 짊어진 동학 개미 행렬, 증권사들 대출 중단 이렇게 해서 MBC 뉴스가 났는데 최근 주식을 떠받쳐 온 동학 개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매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중단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런 뉴스가 하나 났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좀 캡처해서 보여드렸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이렇게 뉴스를 좀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요번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주식 공부. 제가 이렇게 공부했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 쉽게 갔을 거예요. 참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자신과 조금 이렇게 적성에 맞는 그런 게 좀 있죠. 저 앤트맨은 개인적으로 주식과 좀 적성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주식 공부를 하면 재밌고 주식 책을 보더라도 좀 재밌고 그런데 제가 이제 책을 예전에 봤을 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의 가장 고점이고 상투라고 생각하는 시그널이 빚을 내서 하거나 주변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 자리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느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미국 어딘가요? 클린턴 대통령의 아버지였나?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사람의 실제로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는 그 조그만 어린이가 주식을 물어보더랍니다. 어떤 주식 종목이 좋은가 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구두 닦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구두 닦기의 아이가 어떤 주식을 사면 좋으냐고 물어보길래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제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주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종목들을 다 매도 처리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약 1개월 뒤에 주가 대폭락이 나와서 큰 피해를 비껴나갔다 이런 일화가 좀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떠한 트리거가 하나 발생하면은 주가가 많이 폭락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니까 물론 지금 시점이 위험한 시점이 아니라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가의 향방은 신도 모른다고 하죠. 그 아이작 뉴턴도 천체의 작은 이동도 다 예측할 수 있지만 주식은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네, 폭망한 사례가 있죠. 어찌됐던 향방의 주식은 예측을 할 수 없으니 지금 이런 시그널들이 보이니까 뭐 돌다리도 두드려 가면서 건너자고 네, 조심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스피, 네, 서두가 좀 말이 길었는데 네, 코스피 차트 볼게요. 코스피 차트 좀 쉽게 보기 위해서 모든 선들을 다 없애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매물대 차트도 한번 네, 없앨게요. 봉 차트로 없애고 네,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이렇게 지금 코스피의 코스닥이네요. 코스피 볼게요. 코스피. 네, 코스피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이게 코스피에 대한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뭐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 네, 주봉 차트입니다. 이게. 네, 주봉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볼 수 있죠. 요 자리. 네, 지금 2200포인트. 네, 요 자리가 과거에 고점으로 보여졌던 그런 시그널이 있던 그런 자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렇게 봉우리 고점 한번 찍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주가 이렇게 빠졌죠, 밑으로. 폭포수 한번, 나이아가라 폭포 한번 나왔죠, 이렇게. 네, 폭포수 한번 빠졌습니다. 이 빠진 그 퍼센테이지가 약 한 25% 됩니다. 25%. 네, 25%가 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2011년 네, 3월입니다. 2011년 3월. 제가 기억에 이때가 아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뉴스가 있을 때일 것 같은데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이때도 주식을 했던 때라서 그때로 한번 기억을 하고 약간 더 미래로 과거로 돌아가 보면 네, 이때가 되겠죠. 항상 주가가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요 자리, 네, 요 자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던 네, 미국 쪽에서 네, 금융위기로 네, 들어갔던 요 시절입니다. 2008년에 네, 무려 하락폭이 53% 됩니다. 53%. 요때까지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한 5년간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상승했던 폭을 네, 이렇게 1년 만에 다 박살을 냈던 그런 기억입니다. 네, 그때가 한번 주가가 폭락을 하고 네,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달러를 풀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도 이렇게 이제 미국 쪽 네, 신용 등급 강등 뉴스가 나면서 네, 25%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건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과거의 행적을 추적하는 일이니까 꼭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이런 흐름을 이어갔으니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하면서 좀 주의를 해보자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한번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여기 이제 2000포인트 네, 이 자리를 박스권 형태로 이렇게 위아래로 시그널, 이제 펄스처럼 이렇게 시그널을 보이면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을 했던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박스피, 네, 박스피 구간이죠. 박스피 구간이 네, 대략 한 5년간 이렇게 지속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박스피를 이렇게 돌파를 하고서 주가가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2200포인트 요 위치죠. 네, 2200포인트 요 위치인데 제가 자꾸 이제 왜 2200포인트 요 위치가 단기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과거에 이렇게 2200포인트 자리가 고점으로 보였던 이런 시그널들 네, 여기 보면 매물대가 잔뜩 몰려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서 한 번도 여기까지 반등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요 당시에 매수를 했던 사람들 네,
2018 요때 네, 매수했던 요 사람들의 물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아직까지 악성 매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기계적인 손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요때 물려있던 악성 매물들이 있어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 분명히 저항을 받으면서 단번에 쉽게 올라가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자리들이 지금 현재의 단기적인 고점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봤을 때 코스피가 과거에 2600포인트 이제 2017년 요때 주가가 한참 호황기일 때 2600포인트였던 요 자리가 고점인데요. 네, 이 자리까지 도달을 할 것인지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네, 요 자리까지 한번 딱 터치를 해주고 네, 이제 피날레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자리에서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케이스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이렇게 요 220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쪽에 비중을 좀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이제 2200포인트를 뚫고 뭐 2250포인트라든지 뭐 2300포인트라든지 이렇게 딱 올라간다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확실히 이 매물대를 돌파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네, 좀 더 본격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겠는데 아직 그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를 하려면 코스피가 이렇게 확 뚫어주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서 네,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위치에 있는 코스피가 지금 2200포인트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자꾸 달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지 북한 쪽의 도발이라든지 뭐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한번 이렇게 급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가가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네, 직전 저점이었던 1900포인트까지 빠질 수도 있으니 코스피가 1900까지 빠지면 여러분들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한다고 하면은 225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225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 19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으니 네,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고 네, 투자에 임하시면서 자신의 예수금 즉 투자 베팅 금액을 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물리면 떨어질 때 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탈 돈은 좀 있어야 되니까 너무 몰빵, 올인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현재의 코스피의 위치가 굉장히 고점에 가 있다. 이렇게 V자 반등 나와서 쌍바닥도 아니고 외바닥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떠한 뉴스나 좀 이슈 사항이 있으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해드리고 좀 신중한 투자를 하시고 너무 몰빵 투자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네, 코스닥 일봉 차트 이렇게 볼게요.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690포인트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69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렇게 주가가 한번 네, 급락을 한번 했다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제약군이나 바이오 쪽에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코로나19 백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테마들이 좀 이루고 있어서 바이오 업종에서 이렇게 코스닥을 많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바이오 업종에서 좀 힘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760포인트도 뚫었죠. 네, 760포인트도 이렇게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 뚫었는데 지금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여기 760포인트에서 한번 눌림 주고 네, 이렇게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코스피 우량주보다는 코스닥 쪽의 제약주나
바이오 업종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도 단기적인 투자로서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고점인 이 830포인트까지도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자리가 이제 고점입니다, 여러분. 네, 아직까지 798포인트니까 코스닥은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약간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76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N자형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종목군들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눈을 돌리셔가지고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것이 네, 일단 시황 차트를 봤을 때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다들 차트를 보시는 눈이나 네, 주가를 투자하시는 부분에서 다들 전문가시고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네, 코스닥은 830포인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아직 힘이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장 고점이라 생각했던 이 76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조금 더 코스닥이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고 또 코로나19 관련 백신 쪽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테마군들이 좀 많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뉴딜 정책 관련주들 그리고 테마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대선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이 코스닥 쪽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더 주가가 탄력성이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약주 관련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테마 쪽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뉴스에서 테마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지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 정리를 잘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강세 테마는 구충제 관련주, 네, 제약주, 백신, 뭐 대부분의 이제 바이오 업종이나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뭐 시멘트, 뭐 레미콘, 뭐 치매 관련주, 코로나19, 뭐 대부분이 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이 다 뒤에가 다 제약이 붙었어요, 여러분. 제약주,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신신제약, 뭐 경동제약. 다 상한가도 지금 경보제약도 오늘 한 20%좀 쏘는 것 같고 제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약세 테마로는 뭐 항공주라든지 통신, 뭐 이런 여행 관련주, 뭐 금융화폐 뭐 이런 것들이 좀 약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특징 테마로 오늘 제약 관련주들 일본에서 덱사 메타손 국내사 수출 요청에 인해서 뭐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 시멘트 관련주들, 오늘 이제 건설주 중에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정부에서 30조 원의 민재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네, 건설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 관련주. 그래서 좀 최근에 테마군으로 보게 되면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뉴딜 관련 테마, 코로나 관련 테마, 그리고 정치 테마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테마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마주를 사려면 어떤 걸 사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대장주를 사야 됩니다. 테마는 무조건 대장만 사세요. 2등주나 3등주 따라지들 사지 마시고 무조건 대장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요즘 이슈 있는 것들이 테마나 또 이제 수질 관련주들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수돗물 이슈도 많고 그래서 이런 집중호우 소식에 있어서 장마 관련 이런 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테마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시황도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금요일작이니까 내일 또 주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 내가 한 주 동안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 어떠한 종목들을 매도를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만약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뭐 존버를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종목들 차트 한번 보시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지 매수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내가 왜 이 종목을 샀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고 자신의 좀 종목 포트폴리오를
되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가 지나면 7월도 끝인데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좀 수익을 잘 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매매를 하시고 나면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한번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니까 주식 투자 여러분들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그런 좀 컨텐츠라고 할까요? 주식 제가 투자해보니까 주식은 마약이에요, 여러분들. 예, 끊을 수 없어요. 물론 이제 딱 주식 투자 손절하고 끊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거는 끊을 수 없는 그런 물과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평생 할 건데 좀 수익 잘 내고 좀 재밌게 해야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야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테마군들이라든지 어떤 종목들이 좀 힘있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너무 맨날 그냥 코스피 상장돼 있는 우량 종목들 뭐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만 보지 마시고 거래량도 좀 잘 터지고 화끈하게 쫄깃쫄깃한 매매도 좀 하시고 하지만 무슨 동전주라든지 그런 잡보잡 듣보잡 같은 그런 종목들 사지 마시고 자신만의 원칙을 갖는 좀 이런 재무도 좀 보시고 차트도 보시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차트만 보셔서 매매하시면 뭐 주식장에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 내기 쉬워요, 상대적으로. 여튼 뭐 제가 이제 오늘 시황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식시장 한편으로 따지고 보면은 돈을 벌기도 어려운 시장이고 돈을 벌기도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누군가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 저와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시황 분석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